여러분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그 동물을 왜 좋아하시나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대신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힌트만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게끔. 대신 만들어주고 그대로 불러주고 따라 적게,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요. 선생님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집에서 이 첫 문장부터 막힌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자, 바로 첫 문장, 첫 마디를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질문은요. 말문을 여는 오프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중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그 동물을 왜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고 그 동물을 왜 좋아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생성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들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육하원칙 질문법입니다. 다들 아시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를 들어서 발표할 주제가 내 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할 꿈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이룬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그 꿈을 꾸게 됐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 꿈을 꼭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중에 한 2-3개 정도의 질문을 선택해서 바로 질문을 던지면 질문 기법을 활용한 오프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질문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슈퍼맨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주제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슈퍼맨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나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만약 슈퍼맨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프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질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교 질문법을 활용해서 오프닝을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존경하나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남을 도우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저는 지금부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인지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건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하면 쉽게 오프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육하원칙 질문법, 만약의 질문법, 비교 질문법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과 코칭을 할 때 어머님들께서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생성을 할 때 엄마가 생각하는 막 그럴싸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질문은 별로야. 다시 만들어봐.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뭔가 그럴싸한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절대 아이들에게 지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대신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대신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힌트만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게끔. 만약에 네가 이 주제로 듣는 청중이라면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어 할 수 있을까? 대신 만들어주고 그대로 불러주고 따라 적게,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노력했던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질문 하나, 한두 문장 만드느라 끙끙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무조건 나 못한다고 나부라면 아이들이 더 주눅 들거든요. 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구나. 오, 그런 질문도 괜찮다. 야, 너 스스로 생각한 거야?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생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나 말을 쓸 때도 시작을 잘해야 말이 술술 풀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질문 기법입니다. 모르면 물어봐 인 거죠. 질문 하나만 잘 활용을 해도 말이 술술 풀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